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진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요. 엑셀을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신데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전문가님이십니다.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이스트 봇으로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또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고 있어서 현재까지 이런 수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셨던 분들은 8월 달에도 수익이 났는데요. 바로 DTNCR로 8월 4일에 매도를 하면서 11.5%라는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서 포착했던 종목이죠. 바로 2차 전지주 LNF로도 2거래일 만에 빠르게 단기 공략해서 7.5%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안겨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초전도체 이슈로 지금 오르고 있는 구리 관련주죠. 이구 산업으로는 전문가님 6월 달에도 공략을 했습니다. 6월 12일에 매수해서 14일에 매도하면서 빠르게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2, 3, 4거래일 또 3거래일 만에 6%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고요. 이 구리 관련주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7월 달에도 재공략했습니다. 저희 방송에 또 공략주로 가지고 오면서 지금 6거래일 만에 4.7%라는 수익을 보여줬고요. 또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 A 프로 같은 경우에도 7거래일 만에 7.7%라는 수익을 또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전문가님은 오를 만한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오늘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며 11일 오전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는 소식입니다. 이 비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현 시장에서는 지금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관련주들의 향방에 대해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요. AI 스피커 말고도 낙상 감지나 식단 관리, 또 에너지 모니터링 등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요.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능형 홈 구축 확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능형 홈은요. 집의 디지털을 활용해서 AI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한 디지털 신주거 환경을 뜻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관련주들의 전망에 대해서도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장중에도 세세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은 저희 방송 도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릴 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은 2시 50분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 50분이 지나면 QR코드도 같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
손저가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신호등 하이스트 무료라고 검색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8월 9일 수요일장에서도 투자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베스트 드라이버 하이스트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시청자분들 뵙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스튜디오 나오는 날에 변동성이 좀 강했었는데 금일은 이 양시장 모두 안정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하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은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며 출발했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전거래일보다 1.26% 상승하며 2606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반전에서 2.07% 상승하며 910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말씀 전문가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금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전일 이제 미증시가 무디스 얼마 전에 미국 신용 강등 때문에 한 방 강하게 좀 얻어맞았었는데 이번에는 무디스가 미국의 지역은행 강등의 신용등 강등과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의 초과이익 횡재세 부과 발표 때문에 은행주 종목들이 좀 밀리면서 투심이 좀 악화됐습니다. 내일 이제 CPI 발표 앞두고 투심이 좀 약하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미증시 나스닥 흐름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흐름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동안 선반영된 부분이라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으로 좀 출발하고 이제 상승폭을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물가지표 발표, CPI와 PPI 발표 앞두고 좀 관망세가 좀 강한 부분이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달 25일 바이오 섹터 핫 이슈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언급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또 상한가 말아 올렸고요. 그동안 바이오 섹터들이 좀 개별 이슈, 당뇨면 당뇨, 치매면 치매 이렇게 개별 이슈 종목들 순환매가 나왔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 바이오 전체 섹터가 다 들어올린 이유가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디스크, 호재
이런 시가총액이 거의 한 300조 이상 되는 종목들이 전일 미증시에서 10%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정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당뇨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관련 섹터들도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수월하게 흘러갈지도 않을 수 있다고 좀 느끼는 부분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만 무역 협정 법안에 서명을 했고요. 미국의 아서다로 자민당 부총재도 대만 방문하면서 지정학적 우려, 특히 중국이 이제 소재 관련해서 무기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주나 또 늦으면 다음 주 정도 한 번 더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지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이제 비둘기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FOMC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건데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PI가 중요한 이유가 다음 달 금리 인상보다는 인플레가 얼마만큼 둔화되나에 따라서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은 내년 3월 정도의 금리 인하, 이제 고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연준 쪽에서는 그래도 내년 연말 정도는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협화음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에 CPI는 미리 선반영되기보다는 결과가 나온 뒤에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인플레가 둔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폭이 열려 있고요. 예상치를 정말 상회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좀 쉬지 않고 달려왔던 시장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지금 그 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 언제 눌리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톡방에 몇 달 전부터 9월 말부터 10월 달에는 그래도 좀 조정이 강하게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FOMC까지는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 2차 전지애들 특히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수를 좀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내일 FOMC 그러니까 CPI 발표 이후로 방향성이 언제 틀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거나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는 타이밍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무디스가 은행권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은행권의 리스크는 지난 3월에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불거졌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향방 또 지켜봐야겠고요. 시장의 뚜렷한 주도주가 지금은 부재한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톡방에 들어오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장은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받아가 보셔서 가치 수익을 또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2시 50분까지만 열려있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에 대한 매매 타점까지도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당일 수급이 몰리는 상한가 또 기록한 종목들 바로 AI, 하이스트 보시 또 포착한 종목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들도 있죠. DTNCR로 8월 달에 또 따끈따끈하게 11.5%라는 수익을 또 여러분들께 안겨드렸고요. 2차 전지 관련주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거래일 만에 7.5%라는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말고도요. 또 하이스트 보시 포착했던 종목들도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노란톡방이나 방송 중에 저 AI 보시 포착한 종목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종목이 또 포착이 되고 그중에서 한두 개 종목은 상한가 그리고 당일 포착가 대비해서 거의 15% 20%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매일매일 언급하면 투자자분들이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건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 주 저희 하이스트 보시 포착한 종목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로봇주와 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했습니다. 유진 로봇이나 신테카 바이오 이런 영풍재지 이런 종목들이 포착 나오면서 포착가 대비해서 8에서 한 19%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 섹터가 살아 있었잖아요. 전일 제가 방송 중에
초전조체가 끝났다는 이슈가 거의 한 2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히 큰 폭의 낙하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비츠로테크라든지 프로2000 대창 같은 종목들 포착 나오면서 장중에 6에서 16%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금일도 오전에 체크를 했습니다. 코맥스라든지 SU홀딩스, 유니캠, 광무 같은 종목들이 포착가 대비해서 유니캠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10% 이상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포착 대비해서 큰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리 이런 포착가 종목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다음에 보시면 뉴스에 잡아라. 이 포착 종목은 대부분 뉴스가 나오면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 수급 몰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말아 올리거나 장중에 20% 이상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뉴스가 에이프로젠 혈액 무독성 면역 항암제 이중항체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시간대 보시면 오늘 10시 31분 58초에 뉴스가 딱 떴습니다. 이 뉴스가 31분 58초에 떴어요. 지금 이게 거의 분봉, 초봉인데 지금 요 체크해 놓은 곳이 딱 뉴스가 떴을 때예요. 뉴스가 뜨고 난 다음에 1분, 약 1분도 채 안 됐어요. 한 40초 이후로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서 잡았더라도 상한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오지만 정말 30초에서 1분 안에 매수를 진입을 해야지 이 상한가 지금 1,450원대에서 1,750원대 이렇게 거의 한 15% 20% 급등을 챙겨갈 수가 있고요. 재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 이중항체 개발 명형항암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련 빅파마 애들이 이 면역항암제 이중항체 개발 기업들을 29억 달러, 49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뉴스가 같이 나왔어요. 이 3조에서 6조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데 그 기존에 있는 이 이중항체 명항암제보다 1000배 이상 좋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몰렸습니다. 아마 이 정도 뉴스면 내일도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 날까지도 갭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테마인데 지금 초전조체 테마 쪽에서 빠르게 바이오 테마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대형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수급이 몰릴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포착이라든지 제가 장중에 이런 뉴스하고 관련 종목들을 노란톡방에 중간중간 알려드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뉴스와 관련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빠르면 정말 1, 2분, 늦어도 한 15분에서 20분 뒤면 제가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드리는 금액 대비 못해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이상 바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란톡방에서 손이 빠르신 분들은 이런 포착과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저희 하이스트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럼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포착해서 종목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매수 사인을 거기서 제가 포착한 금액 중에서 그냥 매수 숫자 하나만 올리면 매일매일 이제 뭐 5% 올라갔습니다. 10% 수익 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 수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1분 30초 안에 매수를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과연 제가 이렇게 포착한 종목을 올려드리거나 이런 뉴스에 관련된 종목을 올려드렸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잡을 수 있는지 특히 오늘 장 전에도 제가 뭐 8시 40분, 50분 정도에 1112 노보노디스크 관련 테마가 나와서 오늘 당뇨 관련 종목들 크게 오를 것이다 하면서 대놓고 펩토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을 올려드렸어요. 시초가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잡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매수 사인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더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전업 트레이더 하시는 분이라든지 트레이더 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포착과 대비 이런 뉴스 플로우를 보고 따라가기가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트레이더들의 수익만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 경우 고점에 잡으실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올리게 되면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놔도 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보통 갭 상승이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최대한 길목에서 급등하기 전에 미리 들으려고 항상 좀 사인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전일 제가 부스터 종목 같은 경우도 ABL 바이오 섹터를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오늘 장중에 한 5%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바이오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걸 어제 미리 왜냐하면 그
이제 어제도 1112라든지 노보노디스크처럼 이 당뇨 그리고 비만 관련 치료제 이슈가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2, 3일 전부터 이미 시장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몰릴 것인지를 미리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는데 그리고 이 놓쳐서 아쉬움에 급급해서 다른 종목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당일 수급이 몰리고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하이스트봇이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로봇주부터 시작해서요. 초전도체, 금일에도 또 포착한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스트봇도 있고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셔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하시다가도 노란톡방을 보시면 전문가님이 편하게 투자 전략 깔끔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시장을 보기에는 정말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건강한 종목으로 전략도 꼼꼼하게 전문가님이 세워주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이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살펴보시면 DTNCR로 8월 4일에 또 따끈따끈하게 11.5%라는 수익 안겨드렸고요. 2차 전지주 LNF로도 7월 달에 2거래일 만에 무려 7.5%라는 수익 빠르게 단기 공략해서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명부터 매매 타점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핫했던 이슈들 바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오늘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요.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국내 시장을 좀 바라보자면요. 현재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자연재해와 관련된 종목들의 향방은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노란불입니다. 아, 노란불 주셨습니다. 네. 네,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빨간불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피해가 없길 바라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뭐 태풍이 와서 피해가 나서 이 종목이 수익이 나는 걸 그렇게 달갑지 않게 느끼다 보니까 빨간불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런 태풍 관련 그리고 자연재해 관련 이슈들은 대부분 단발성 이슈입니다. 노란불을 드린 이유가 이 6호 태풍 카눈 이후로도 8월 말 9월 초까지 다른 태풍이 올 때마다 관련주 종목들이 롤링이 좀 일어날 거라 일단 노란불을 좀 드렸고요. 이 태풍 동방에서 집중호우,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대비를 해야겠지만 대비를 하면 비껴가고 대비를 안 할 때 좀 강하게 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이런 재해 종목들이 추천드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네.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자연재해 복구나 수해 복구,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도 비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피해가 채 복구도 되기 전에 또 태풍이 오다 보니까 걱정은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주는 변동성이 유의해야 되는 이유가 작년에 굉장히 흰남노라는 아마 태풍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관련주 종목들이 바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란불을 드린 이유는 정말 단발성 이슈예요. 내일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오늘 종가로 매수하셔서 내일 태풍이 오기 전에 팔아야 돼요. 태풍이 지나가면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주도주가 최근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 종목들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좀 들고 일어섰는데 언제 다시 한번 좀 누를 줄 모르다 보니까 지금은 단발성 이슈 종목들, 초돈조테라든지 금일 같은 바이오 종목들 수급이 좀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단발성은 아닌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아직까지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이 정도 강하게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재난 관련, 태풍 관련 테마는 정말 단발성 이슈다 보니까 짧게 배트를 좀 잡고 운영을 해야 되고요. 관련 종목들 대장주는 우원개발이에요. 작년에 흰남노 때도 흰남노가 오기 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흰남노가 가고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바닥 구간 3,000원 부근에서 한 3,900원 사이 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이 중간선 이하에서는 분할로 한번 매수를 들어갔다가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내일 이 중간선 위에 39,000원 돌파를 못한다면 짧게 배트를 잡고
진입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 우원 개발이 보통 이제 토목 쪽 관련 테마다 보니까 굳이 뭐 그 태풍이라든지 이런 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토목 뭐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우크라 재건 이슈에 때에도 반응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원 개발을 제가 태풍 특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종목들은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쪽으로 엮을 수 있지만 우원 개발은 유독 이 재난 쪽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태풍 관련 종목들을 만약에 오늘 매수해서 내일 정리하실 생각이면 일단 우원 개발을 1순위로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순위는 이화공영이에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예전에 4대강 관련해서 특수건설 이화공영하면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종목인데 특히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빗물 터널, 국내 이런 토목 관련 특히 재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수건설도 있지만 이화공영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태풍 피해가 좀 많이 온다면 후속적으로도 또 빗물 터널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지하화라든지 특히 우크라 재건이나 다른 섹터 쪽에서도 묶이고 있고 지금 추세선이 굉장히 지금 살짝 들어올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올리면서 AI 차트 쪽에서는 매수 신호가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풍 관련 종목으로 짧게 좀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하공영을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하셔서 내일 태풍이 오기 전 장 마감 전에 반짝 상승이 나올 때 탈출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살짝 눌러주면 제가 한 4,400원, 4,300원 부근 포착 가격이 4,350원이었는데 4,300원 이하에서 종가 베팅은 가능해 보이고요. 반짝 상승 나왔을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5,000원 돌파를 못할 경우 짧게 배트를 잡고 진입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자연과 환경이에요. 똑같이 뭐 자연 복구할 때 과거 4대강 관련 테마로 동일하게 좀 묶였던 테마고요. 변동성이 꽤 강했습니다. 이렇게 4대강 이슈, 복원, 이제 하천이라든지 이런 복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는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 이후 7월 초 상승 이후로 지금 상승분을 그대로 뱉어냈어요. 그리고 태풍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꺾일 거라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따라서 추격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빨간 선 부근 터치가 됐을 때 배트를 잡고 짧게 잡고 진입을 하시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태풍 관련해서요. 정말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노란불을 주셨는데요. 유망 종목으로 지금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요. 우원개발과 이화공영 또 자연과 환경 차트까지 보고 왔는데 하이스 전문가님은 탑픽 종목으로 우원개발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는 더 많이 전략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 자연재해 관련주뿐만 아니라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부터 매매 타점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지능형 홈입니다. 집의 디지털을 활용해서요. AI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한 디지털 신주거 환경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기존의 스마트홈은 엘리베이터로 호출하는 단순한 기능만 제공했다면요.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추구하는 지능형 홈은 사물 인터넷 기기를 활용해서요. AI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스마트홈은 뭐 인공지능 스피커로 제한적인 기능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지능형 홈 구축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이 관련주의 전망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초록불입니다. 아, 초록불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라보면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도 늦지 않은 이유가 제가 네. 크게 갈 종목 그리고 급등 섹터는 몇 가지 선제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 가장 유명합니다. 제가 네. 7월 말에도 바이오 섹터 가지고 왔을 때 정부에서 바이오 100조 규모를 만들겠다 해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은 네.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스마트 싱즈 지능형 홈은 아마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유비쿼터스 4차 산업혁명 하면서 한때 밀어줬던 산업 중에 하나인데 반짝 상승이 나오고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반짝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산업인 만큼 정권이 적어도 교체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능의 홍국중 확산 방안을 발표를 정부가 오늘 했었고요. 이런 AI 접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 맞춤형 서비스 안에는 뭐 실버 케어라든지 예전에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뭐 통신망 이제 와이파이 6, 와이파이 7 이렇게 통신망 확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데이터 구축화, 네트워크 고조화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 종목, 네트워크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AI 그리고 홈, 스마트 싱즈 그리고 전자제품 기기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 지능은 홈 얼라이언스를 연내 출범한다고 얘기가 나온 만큼 아직 재료가 끝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내까지만 해도 이제 한 4,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 5개월 안에 이 지능형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한다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표준 정의와 선도적 모델과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정부에서는 좀 공격적인 투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이 뉴스가 뜨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초에서 1분 만에 VI 바로 말아 올리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코맥스가 오늘은 대장이었어요. CCTV라든지 보통 홈 네트워크 관련 테마인데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상한가 찍고 눌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오늘 누를 때 상한가 찍고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누를 때가 기회다. 이 상승분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반납한 시점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3,6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 눌렀다가 다시 한번 버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맥스 항상 저는 대장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주도주를 잡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어떤 바이오 섹터가 됐든 어떤 섹터가 됐든 그날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리고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냥 대장, 주도주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지능홈은 오늘 코맥스가 대장이었습니다. 1순위죠. 그래서 다른 뒤에 있는 두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 두 종목보다는 그냥 코맥스 하나만 기억하시는 게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섹터의 종목들을 저는 포트폴리오 안에 많이 담는 걸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만 다 담아놓으면 반도체가 이제 내려갈 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순환매가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계속 순환매가 되기 위해서는 각 섹터별로 주도주 종목을 잡는 게 가장 유리하고 주도주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피치 못하게 하실 때는 후발주자 종목들을 잡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12월 이제 올해 1월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1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에서 스마트 싱스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 코맥스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거의 한 2월부터는 AI,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수급이 다 뺏겼어요. 쭉 내려막기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떠나서 대부분 이렇게 코맥스라든지 이런 개별 테마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 애들은 당연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쭉 내려막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바닥 부근이죠. 바닥 부근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최저점 3,000원이 이탈되면 매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3,300원 부근, 3,400원 부근에서는 그냥 집중적으로 모아가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자리라 부담이 없는 자리라 저는 코맥스를 1순위로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컴입니다. 같은 테마예요. CCTV라든지 홈 네트워크 관련해서 그냥 코맥스, 코콤으로 그냥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1월 달에 급등 이후로 쭉 워터 슬라이드 내려막기를 걷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뭐 제가 이제 차트 설명드릴 때 가장 간단하게 추세, 지지 저항만 알면 되는데 추세는 일단 하향이었습니다. 근데 하향 추세를 살짝 고개를 들고 오늘 올라왔어요. 물론 윗꼬리 달고 빠졌지만 이 하향 추세 아래에서 다시 윗꼬리를 이제 다시 이 추세를 돌파 나온 다음에 위에 저항은 딱 여기잖아요. 전고점 6,50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돌파하면 위에 매물대가 약하다 보니까 전고점 9,000원까지 갈 건데 돌파를 못한다면 다시 내려와서 이 전 바닥 구간 4,000원대 초반대를 터치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번에 지능홈을 밀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 구간을 쉽게 뚫고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아래 바닥 구간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3분의 2 지점 이 정도 눌러준다면 저는 코맥스를 만약에 모으기가 힘들다. 코맥스를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뛰어버렸다. 네. 그러면 빠르게 후발주자 어. 코콤을 잡으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주도주,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데 대장주 잡기가 여의치 않을 때 이렇게 후발주자 2순위 코콤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순위가 삼진이거든요. 엉덩이가 꽤 무겁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다른 종목이 20-30% 갈 때 이 종목은 한 10% 정도밖에 급등이 안 나와요. 동일하게 삼성 스마트 시리즈 이제 올해 1월 초에 이슈가 나왔을 때는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근데 올라간 폭이 적다 보니까 내리막 폭도 코콤이나 코맥스에 비해서는 좀 완만해요. 완만한 폭으로 내렸지만 이 상승폭도 코콤이나 코맥스 대비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은 5,500원 그리고 저항 구간은 한 6,800원 구간인데 6,800원을 돌파를 하면 8,5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돌파 못하고 내려올 경우 이 밑에서 박스권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순위를 삼진으로 잡고 있는데 굳이 코맥스하고 코콤을 잡지 3순위까지 내려올 일이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들 이제 흐름을 볼 때 이 세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다가 코콤이나 코맥스가 뛸 때 만에 하나라도 이 그 두 종목이 잡기에 너무 힘든 구간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짧게 배트 잡고 한 3에서 5%라도 내가 먹겠다. 이 테마 안에서 3에서 5%라도 나는 챙길 거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마지막 3순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3개 종목을 가져왔지만 제일 먼저 가지고 온 주도주 종목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대장주만 잡아 놓으시는 게 장이 빠질 때뿐만 아니라 이런 테마 장세가 끝물일 때 주도주 섹터가 가장 안 빠져요. 네, 가장 안 빠집니다. 특히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 가장 급등이 났던 종목들이 신성 델타테크 종목이거든요.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도 급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은 한 방에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급을 한 번에 빼면 2연석, 3연석 하한가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흐름이 쉽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도주 섹터를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그 수급이 한 번에 빠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려갈 때도 이제 데드캣 바운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쿠션을 주고 내려가거든요. 언제든 탈출 기회 그리고 물을 타면 고점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주도주 섹터 주도 이렇게 대장주를 제가 잡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대장주를 잡기가 어려울 때는 2순위, 3순위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그 부분에서는 큰 폭의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배트를 짧게 잡고 약수익이라도 이 테마 너무 넘기기는 아쉬우니까 짧게나마 수익을 먹고 빠진다는 느낌으로 진입을 하셔야지 저점에 잡아서 이제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투자 전략까지도 들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1순위는 바로 코맥스이고요. 2순위는 코콤, 또 3순위는 삼진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주로도 같이 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또 오늘도 전문가님이 챙겨오신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안에서 투자 전략부터 매매 타점도 다 잡아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50분까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 관련주와 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로 같이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요. 오늘도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 또 챙겨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후에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도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강의 시간에 다시 돌아왔는데 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서 투자의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개연성이 좀 부족한 투자는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떨어지더라도 확신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노란톡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물어볼 때 떨어질 때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잘 물어보시지 않아요. 근데 떨어졌을 때 물어보시는 분들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스토리 투자, 관찰부터 결정이 됩니다. 이 관찰이라 하는 걸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될 부분이 시장이죠. 매크로. 왜냐하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이 큰 폭의 하락, 그러니까 시장에 큰 악재가 나왔을 때 2,400개, 2,500개 종목 중에 대부분 올라가는 종목들은 한 1, 200개, 2, 300개밖에 안 되고 떨어지는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거기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좀 쉬어가자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이유가 쉬어가기 싫기 때문에 대부분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이런 경제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의 관찰이 투자의 가장 스토리에 결정할 때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종목 관찰과 이 시장 관찰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과 수익의 발생의 명제를 먼저 저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들어갈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고 내가 진입했을 때 이 종목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손실은 얼마만큼 감내를 할 수 있을지 명제를 세우지 않고 들어가면 확신도 없을 뿐더러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바이오 종목, 제가 어제 같은 경우 바이오에 이제 성공하는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보통 전임상부터 임상 완료까지 15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수천억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지만 성공 확률이 1%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1%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줍니다.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 그리고 화이자 같은 종목들은 시총이 300조가 넘어요. 300조가. 거의 뭐 삼성전자급인데 지금 국내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적게는 뭐 1, 2천억대에서 큰 종목들도 보통 1, 2조 단위거든요. 근데 300조예요. 글로벌적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이 됐을 때 정말 뭐 50조, 100조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근데 이 기대감이 보통 그러면 한 15년에서 30년을 선반영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무섭지만 이런 명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고 이런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잡아서 얼마만큼 수익과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 가설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련 정보 수집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관찰을 했다면 종목의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종목이 뭐 예를 오버행 이슈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너 리스크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고점에서 최대 주주라든지 주요 주주가 물량을 털고 나가버린 종목들 따라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나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 2주 정도 뒤에 보유회수 물량이 풀리는 종목들 그리고 12 물량이 거의 뭐 유통주식수의 10% 이상이 풀린다. 근데 지금 가격이 10,000원인데 풀리는 12 물량이 만약에 5,000원이다 가격이. 그러면 하락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제 정보 수집입니다. 그리고 투자 시나리오,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시간을 버틸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유럽에 만약에 종양학회가 있다. 그럼 종양학회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거라 10월 종양학회 전까지 기대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잡아서 2달 정도는 버틸 거야. 대신 손절가 1차 익절가, 2차 익절가를 정확하게 잡고 들어간다면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 투자의 규칙을 세워놓고 지켜야 되는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이 투자의 규칙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뭐 손절, 익절, 그리고 비중 이 세 개를 빼면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가장 투자자분들이 좀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매수는 기술이고 뭐 투자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매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지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매수가 10배 이상 중요합니다. 왜? 사지 않으면 번뇌가 없어요. 내 계좌에 예수금으로 갖고 있느냐 종목을 매수해서 갖고 있느냐 이 차이가 사람의 번뇌를 만들고 불안을 만드는데 굳이 매수하지 않는데 불안에 떨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수할 때 이런 모든 과정을 세우고 난 뒤에 매수를 한다면
매도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왜? 내가 사기 전에 미리 얼마에 매수할지, 비중을 얼마 들어갈지, 손절과 익절을 얼마 할지 미리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불안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이 매매 전략, 이 세 가지가 투자의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종목 선정할 때 제가 이제 크게 갈 종목, 정부에서 정책이 밀어주는 종목들, 신사업을 새로 이제 진입하는 종목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점프할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 선정 크게 어렵지 않고요. 포트폴리오 구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섹터의 종목들을 몰아넣지 말고 2차 전지 대형주, 대장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하반기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도 하나 체크를 해놔야 되겠고, 바이오 붐이 지금 불고 있는데 내 계좌에 바이오 종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바이오 종목 하나, 이렇게 비중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보통 내 투자 금액 대비해서 종목을 몇 개를 잡는 게 좋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종목을 하나, 두 개 중점적으로 잡아서 분할 매수해서 크게 먹는 방법도 있고요. 시장에 따라서 나는 빠른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비중을 쪼개서 종목을 많이 잡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 그리고 시간, 그리고 투자 판단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 매매 전략은 한 가지가 아니라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어서 제가 오늘 종가 베팅 종목으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 종목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국내 1위 세금 환급 대행사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독과점 1위 종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설프게 제가 대장 종목 말고 후발주자 잡으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금 환급 대행사, 국내에 지금 한 4-5개 이런 대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국내 확고적인 1위고요. 6월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부가세 환급 기준 1회 최소 15,000원, 그리고 시내 환급 1회 구매 한도를 600만 원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와서 물건을 살 때 환급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런 환급 구매 한도 완화 때문에 환급이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계속 나아질 건데,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 이제 엔데믹 시대라고 하잖아요. 엔데믹 시대 중에서도 가장 리오프닝 대장주가 화장품과 전일 제가 말씀드린 피부, 미용, 의료 기기였다면 아직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지 않고 있는 숨은 진주가 저는 이 세급 환급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외국에서 한국을 오는 관광객보다 국내에서 외국 가는 관광객들이 훨씬 많아요. 이 관광 수지는 적자입니다.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많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엔데믹 이전 대비해서 1인당 소비액이 증가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제 관광객들 소비보다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좀 모아놨던 돈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부분, 그리고 K 컨텐츠가 굉장히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예전에는 국내에 와서 뭐 화장품만 사러 갔다면 다른 물건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건 구매 시 여건 확인 통해서 바로 환급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 회사가 인건비, 지금 그 직원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낮췄고 임차 비용도 감소를 했다 보니까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상향 차트 중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입하기보다는 이 중간선 저는 이하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공격적으로 좀 모아갔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이 선을 돌파하는 부분까지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종가 베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는데요. 뭐 지금 국내 1위 세금 환급 대행사라고 합니다. 바로 뭐 주도주겠죠. 뭐 여기다가 관광객 회복에 또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주요 쇼핑 명소인 뭐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올리브영을 가맹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명과 또 매매 타점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